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저희 첫째 언니가 요즘 유튜브 사연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다른 엄청난 사연들도 많지만 저랑 같은 사연은 없었던 것 같다며 한번 재미삼아 사연을 보내보라고 해서 작성해봅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저 허구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현실에서는 더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저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딸부잣집 막내딸입니다. 첫째 언니는 45살, 둘째 언니 43살이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언니들이랑 투닥거리면서 싸우면서 지냈기보다는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남편과는 회사에서 만나서 사내 커플로 지내다가 결혼했고요. 3살 연상입니다. 남편은 홀씨 후에 6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결혼 후에는 같은 회사에 다녔지만 저는 지점을 옮겼고 남편은 저와 같이 있었던 지점에서 계속 근무를 했어요. 저희 친정은 아빠가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시는데 잘 되는 편이고 엄마도 동네에서 카페하고 계시는데 신규 유입 손님도 많고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자랐어요. 그리고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 역시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건 웬만하면 다 해줬어요. 감사하게도 넉넉한 집에서 막내로 태어난 덕분에 저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시댁은 시부가 남편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일찍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실질적 가장 노릇을 하며 지냈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반대가 심하긴 했어요. 특히 언니들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라 겨우겨우 잘 설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 지원받은 것 없이 저희 집 도움만으로 결혼했고요. 신혼집도 저희 집에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어하는 물건은 말만 하면 언니들이 사다 주거나 언니들 갖고 있는 명품 가방이나 옷, 액세서리 등을 많이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명품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가 결혼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물건들을 많이 부러워했었죠.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던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을 메고 나가려고 옷방을 뒤졌는데 그 가방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주 매는 가방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가방이라 늘 두던 곳에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여보, 여기에 있던 내 가방 혹시 다른 곳에 치웠어? 무슨 가방? 나 예전에 첫째 언니가 생일 때 사줬던 샤넬 가방, 작은 거.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남편이 자기 물건 정리하다가 다른 쪽으로 치웠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남편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이상하다. 항상 여기에 뒀는데. 결혼할 때 제일 먼저 챙겼던 건데. 다른 가방 들고 가면 안 돼? 친구 결혼식 늦겠는데?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빨리 가자. 아무리 뒤져도 가방이 보이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영 찜찜했지만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늦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혼식 다녀온 이후 찾던 가방에 대해 또 깜빡하고 지나갔어요. 한 번은 남편이랑 주말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신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제가 아끼던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도 덤벙거리는 성격이라 다른 보석함에 뒀나? 서랍에 넣어놨나? 하고 열심히 뒤져보는데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지난번 안 보였던 샤넬 가방이 생각나서 가방도 찾아봤습니다. 역시 샤넬 가방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날따라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작정하고 전부 꺼내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반지, 지갑, 가방, 원피스까지 없더라고요. 제가 제 물건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편이 아니라 전혀 몰랐어요.
아니, 분명 결혼할 때 하나하나 다 챙겨왔는데 신혼집에 오니까 없어졌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가족들, 시모, 가끔 시누이, 그리고 내 친구들 가끔 옵니다. 집에 있는 거 가져가라고 하면 했지 우리 가족들이 가져갔을 리는 없고 가져간다 해도 저한테 말을 하고 가져갔을 거예요. 친구들은 와봤자 커피 간단히 마시고 가는 것뿐인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시모랑 시누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옷방을 뒤지고 난리가 나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해? 안 나가? 옷방은 왜 이렇게 엉망이 됐어? 여보, 내 물건들이 없어졌어. 물건들이 없어져? 뭐가? 없어질 게 있어? 너무 많이 없어졌어. 전에 결혼식 때 가져가려고 했던 샤넬 가방 아직까지 안 보이고, 그리고 엄마가 나 성년의 날에 사줬던 목걸이도 없어졌어. 자꾸 물건이 없는 게 이상해서 뒤져봤는데 반지도 없고, 요즘 안 가지고 다녔던 지갑도 없고, 심지어 원피스까지 없다니까. 물건들이 발이 달려서 도망갔겠어? 있는데 못 찾는 거 아니야? 내가 정리해서 정리한 곳을 알고 있는데 그곳에 없잖아.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많이 없어질 일이야? 처가댁에 두고 오고 생각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내가 아끼는 것들이란 말이야. 분명 다 챙겨왔다고. 이상하잖아. 내가 아무리 물건들을 잘 못 챙기는 성격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없어지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뭐, 우리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다는 거야? 도둑이 들었으면 내 물건 몇 개만 없어졌겠어? 다른 것들도 없어졌겠지. 왜 내 물건만 없어졌겠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 너 말이 좀 그렇다. 뭐가 그래? 오빠 반응이 더 이상하다. 여보도 뭔가 걸리는 게 있나 봐. 왜 반응이 그래?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 내 물건만 없어졌잖아. 오빠 물건 없어진 거 있어? 아니, 지금 말이 뭔가 좀 그렇잖아. 내가 가져갔다는 거야? 아니면 뭐 우리 집에서 가져갔다는 거야? 혹시나 해서 살짝 한번 찔러봤는데 반응을 보니 진짜 시모랑 시누이가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가씨, 내 물건 엄청 부러워하는 거 여보도 알지? 너 지금 우리 가족 도둑 취급하는 거야? 네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안 보이는 물건들 왜 엄한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워? 다시 제대로 찾아봐. 몇 군데 보고 없어졌다고 의심을 해? 나 뒤집어 씌운 적 없어. 내 물건만 없어진 게 이상하다고 했을 뿐인데 괜히 펄쩍 뛰는 건 오빠잖아.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아가씨가 내 물건 부러워하는 것도 사실이잖아. 뭐? 증거 있어? 증거나 있냐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부러워한다고 다 훔쳐가? 진짜 이상하다, 오빠. 나도 혹시 설마 했는데 오빠 반응 보니 괜히 더 의심 가네? 진짜 가져간 거 아니야? 그만해라, 진짜. 가져간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대보라며 어찌나 소리를 치던지. 가져갔다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으니 더 이상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짜증나고 화나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는 건 맞으니 일단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주 주말에 남편이랑 있기 싫어서 둘째 언니랑 점심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첫째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지금 둘째 언니랑 영등포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언니도 시간 되면 이쪽으로 넘어와. 저녁 같이 먹자. 윤지야, 나 지금 너네 시누이 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더라. 근데 그게 너무 낯이 익는 것들인 거야. 내가 너 생일 때 사준 샤넬 가방도 똑같던데? 그거 요즘 구하기 힘든 건데. 그리고 내가 전에 너한테 준 원피스랑 똑같은 것도 입고 있던데? 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신우가 가져갔었네, 내 물건들. 언니, 거기 어디야? 여기 결혼식장이야. 영등포에서 가까워. 너네 신우도 지금 결혼식 온 것 같은데? 지금 식 구경하러 들어가는 것 같아. 거기 주소 찍어줘. 나 지금 당장 갈게. 마침 신우가 있는 곳이 제가 있었던 곳 근처 웨딩홀이더라고요. 둘째 언니랑 택시 타고 바로 그 웨딩홀을 갔습니다.
제 눈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첫째 언니와 만나서 신우가 들어갔다던 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신우가 분명했고 입고 있는 원피스와 가방 모두 제 물건이 확실했습니다. 샤넬 가방은 특히 요즘 구하기 힘든 제품이고 원피스도 언니가 해외여행할 때 아울렛에서 산 거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이거든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 물건들로 풀착장한 신우의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장 가서 내놓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들어가는 신우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외쳤던 증거를 바로 눈앞에서 확인했고 사진까지 찍었으니 할 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신발까지 체크 안 했는데 제 구두도 신고 있더라고요. 명품이라고는 제가 결혼할 때 선물해준 구찌 가방밖에 없었는데 아주 치장이란 치장을 다하고 가증스럽게 자기 거인 양 입고 다니는 신우가 뻔뻔스럽더라고요. 식장에서 찍은 사진을 남편한테 바로 보냈습니다. 네가 말한 증거 보낸다고 하면서요. 사진을 확인한 남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대단하다. 너 지연이 미행까지 했니? 증거 있냐고 물어봤지? 그래서 증거 남기려고 사진 찍었어. 사진 잘 봤지? 이래도 아니라고 발뺌할 거야? 아니, 너도 진짜 할 일이 참 없다. 너는 시간도 참 많다. 오빠, 이럴 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먼저야. 그리고 미행한 거 아니고 마침 신우 결혼식 참석했던 식장에서 우리 첫째 언니 지인도 결혼을 했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적당히 해야지, 어? 뭘 적당히 해. 난 모르는 일이야. 끊어. 왜 나한테 난리야, 짜증나게. 증거를 가져오래서 증거를 가져다 줬더니 또 모르는 일이라고 끊더라고요. 화가 나서 신우한테도 사진을 보내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제가 보낸 사진 봤죠? 아니요, 못 봤는데요. 왜요? 아가씨 제 옷이랑 가방 언제 가져간 거예요?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가져다가 쓰면 안 되죠. 무슨 소리예요? 다 제 건데. 중고거래에서 산 거예요. 증거 있어요? 아, 오빠나 동생이나 그놈의 증거 타령은 진짜. 그럼 중고거래한 내역 보여줘요. 아가씨가 샀다는 증거 보여주라고요. 내가 왜 언니한테 그런 것까지 보여줘야 해요? 진짜 기분 나쁘네요. 저 지금 친구들이랑 있으니 끊을게요. 가족은 역시 닮을 수밖에 없다고 했나요? 남매끼리 생각하는 것도 참 비슷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둘째 언니가 저를 진정시켜줬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네. 그럼 제대로 알려줘야지.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내 물건인데 어떻게 해야 해? 뭐 지문검사라도 요청해야 하나?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없었던 명품이 뿅 하고 나타나. 그리고 국내에서 구하기도 힘든 걸 중고거래에서 샀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일단 언니랑 근처 육아용품점이나 애견용품점에 가자. 엥? 거기는 갑자기 왜? 요즘 홈 CCTV라고 잘 되어 있거든? 오늘 하나 사서 집에 들어가고 제부 몰래 설치해. 그리고 제대로 터는 장면을 증거로 담는 거지. 발뺌 못하게. 오, 그런 게 있어? 녹화되는 거야? 음성도 나오나? 요즘 되게 잘 돼 있다고 들었어. 첫째 언니도 애들 어릴 때 그거 집에 설치해두고 집안이라고 그랬잖아. 아, 그렇네. 좋은 생각이야. 주변에 어디 괜찮은 데 있나 검색해볼게. 둘째 언니의 조언으로 당일 홈 CCTV 2개를 구매해서 집에 왔어요. 들어오는 장면부터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집 밖 복도 쪽에 하나, 옷방 쪽에 하나,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인테리어 소품들로 가려놨어요. 아주 감쪽같이 숨겨서 남편도 잘 모를 것 같았습니다. 신우 도둑질 사건으로 남편이랑은 대화하기가 싫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집에서 서로 잠만 자다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알아서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일단 신우의 도둑질 장면을 제대로 잡으려면 신우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거실에 있는 날 둘째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론 남편도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전화를 했죠. 언니 뭐해? 아니, 나 이번에 옷장 정리하니까 집에 있는 안 쓰는 가방들이나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 나도 어차피 쓰는 것만 쓰니까 이걸 엄마를 다시 줄까? 아니면 언니 뭐 쓸 거 있으면 쓸래? 요즘 당근마켓에 올리면 잘 팔린다던데 당근마켓에 팔까? 고민 중이야. 아깝잖아.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하지 뭐. 주말에 뭐해? 첫째 언니네 집에 놀러 갈까? 알았어. 점심쯤에 놀러 갈게. 남편도 들리게 통화를 마친 후 주말 점심 전에 저는 밖을 나갔습니다. 첫째 언니 집에 모여서 휴대폰으로 다 같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언니, 근데 진짜 오늘 올까? 너 제부 있는 곳에서 통화했다며. 그거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다른 때에는 너가 언제 나가는지 모르니까 가져갈 거면 분명 오늘 올 거야. 언니만 믿어봐. 내가 진짜 도둑 잡으려고 CCTV까지 설치할 줄 몰랐네. 그래, 어디 뭐 날도둑이 집 밖에만 있는 줄 알아? 집 안에도 도둑이 살아 숨쉬니까 찍소리도 못하게 현장을 잡아버려야지. 언니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며 핸드폰 어플에 깔려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복도에서 신우랑 시모가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곧장 옷방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옷방에 숨겨둔 카메라 소리를 켜고 숨죽여 드렸어요. 아니 오빠, 근데 지난번에 들켰는데 또 가져가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식장에서 진짜 곤란했다니까. 뭐 아니라고 하면 어쩔 건데. 너는 좀 그렇게 한꺼번에 다 들고 나가면 어쩌냐? 그러니까 걸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좀 특이한 거 말고 평범한 거. 사람들 많이 들고 다니는 그런 디자인으로 가져가. 그래야 안 걸리지. 나도 결혼식에 명품으로 다 휘감고 가고 싶었단 말이야. 그날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하긴 그 원피스는 디자인이 특이해서 알아보기가 쉬웠겠네. 그냥 이뻐서 가져간 건데 조심해야겠다. 이번엔 가져가고 바로 입고 다니지 말고 좀 뒀다가 가지고 다녀. 그리고 지난번에 가져간 건 나도 몰랐는데 엄청 아끼는 것들이더라고.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들은 별로 안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라 괜찮을 거야. 남편은 제가 잘 안 쓰는 물건들 위치까지 알려주며 가져가라고 동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조용히 액세서리 쪽을 털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팔찌 너무 이쁘다. 아들, 이거 가져가도 될까? 이거 없어지면 티 날까? 잠깐 봐봐.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건 어때? 이것도 예쁘네. 그럼 난 이 팔찌 하나 챙겨야지. 아, 이 목걸이도 너무 예쁘네. 반짝반짝하니. 오빠, 여기 있는 치마들은 언니가 잘 입어? 그건 잘 안 입는 거고. 그리고 신발장에 구두 위쪽 칸에 있는 건 진짜 안 신는 거니까 거기도 봐봐. 운동화 엄청 많아. 아싸, 발 사이즈가 비슷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아서 개이득. 나 그럼 신발 보고 있을게. 2개 정도는 가져가면 되겠지? 저는 무슨 매장에 온 줄 알았어요. 마치 매장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처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며 하나씩 챙기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언니들도 혀를 차더라고요. 제 함정에 잘 넘어가준 시댁 식구와 남편 덕분에 증거 영상은 아주 확실하게 얻었죠. 저는 언니들과 함께 증거 영상을 들고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혼집에 들어가지 않고 첫째 언니 집에 잠시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오빠, 내가 할 소리야. 가족끼리 단체로 뭐 하는 짓이야? 가져간 거 다시 되돌려놓지 못할 망정 또 식구들 우르르 데리고 와서 더 훔쳐가? 오빠네는 좋겠다.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장 고소 취하해. 저기요,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세요? 도둑질 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남편이랑 통화를 하며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첫째 언니가 전화기를 가져가서 남편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감빵 보내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일단 내 동생 물건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와. 당장! 처용까지 합세하시면... 합세? 웃기네 진짜. 야,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변명거리가 남아있나 봐? 너네 지금 사람 잘못 건드렸어. 감히 막내 명품에 손을 대? 그것도 증거 있냐 그래서 증거 찾아서 신고까지 해줬더니 뭐? 취하? 감히 지금 어디서 명령질이야? 너네 가족은 좀 혼나봐야겠다. 내가 이 영상 언론사에 다 뿌려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라. 알겠어? 가족끼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걸 신고라뇨. 절도라뇨. 가족? 무슨 소리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리고 해프닝 같은 소리 하네. 물건 훔쳐놓고 뭔 놈의 해프닝이야? 제부, 아니, 제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어차피 윤지랑 제부 둘이 사실혼 관계라 친족 상돌에 해당 안 돼서 똑같이 절도죄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 상황 파악이 진짜 안 되나 봐. 우리가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대책 없이 신고했을까 봐. 사실 저희는 신혼집도 친정에서 해주신 거고 굳이 혼인신고를 빨리 할 필요가 없어서 혼인신고는 안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되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본인도 같이 진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첫째 언니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처형, 죄송합니다. 뭐라고 욕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별명할 여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발 취하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빠만 왔어? 어머니랑 아가씨도 오셔야지. 그리고 왜 물건들은 안 가져왔어? 그냥 오빠 혼자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일일 줄 알았어? 내가 제부한테 가져간 것들 다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혼자 와서 사과만 하면 끝 하려고 했어? 안 되겠네 진짜. 그럼 우리가 바로 취하해줄 줄 알았나 봐. 우리를 물로 봤나? 사람 더 화나게 만드네 진짜. 제가 와서 사과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까지 못했네요. 같이 다시 올게요. 금방 오겠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물건들도 모두 담아서 가져왔더라고요. 언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탐나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해요. 면목 없어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나이 먹고 내가 말렸어야 하는데 똑같이 행동해서 며느리 볼 낯이 없구나. 남편, 신우, 시모 모두 같이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물건이 빠짐없이 다 있는지 확인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닌 척하면서 펄쩍 뛰고 증거를 대라고 난리를 치더니 막상 제대로 된 증거가 있으니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여기에서 어물쩍 넘어가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너무 괘씸해서 그냥 취소해주고 싶지 않거든? 결혼할 때도 나 원하는 거 없었던 거 알지? 물론 받지도 않았고. 근데 이번은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 고소 취하 원하면 합의금을 줘. 그럼 취하해줄게. 윤지야, 무슨 합의금이야. 우리 부부잖아. 응, 우리 부부잖아. 근데 오빠가 신뢰를 깨트렸어. 지금 사과하는 것도 진심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또 나중에 똑같은 일 생기면? 이번에 확실히 해야지. 다음에 또 그럴 일이 없지.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하잖아. 응? 우리 엄마도 동생도 이렇게 사과하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굳이 합의금까지 갈 필요 없잖아. 안 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오빠와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야. 합의금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 꼭 달라는 거 아니야. 나도 취하 안 하면 되니까. 고소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합의금은 너무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저도 강경하게 대응했죠. 결국 꼬리를 내리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고소는 취하해줬고요. 아,
그리고 솔직히 신우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신우가 자주 명품 사진을 올리며 자랑하던 SNS에 저도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제 옷장에서 신나게 명품을 쓸어 담던 영상에 얼굴만 전부 모자이크해서 올렸거든요. 명예훼손으로 제가 신고당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이름은 넣지 않고 이렇게만 썼네요. 홈 CCTV의 중요성. 당연 신우도 남편도 봤을 테지만 아무도 저한테 찍소리도 못했답니다. 신우의 친구들이 제 계정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친구들한테 전부 들통이 났는지 쪽팔려서 스스로 SNS 계정을 삭제한 거 있죠? 시댁 도둑질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남편 얼굴은 더 꼴 보기 싫었어요. 첫째 언니네는 형부랑 조카들도 있어서 오래 지내면 민폐일 것 같아 혼자 지내는 둘째 언니 집에서 당분간 지냈습니다. 같은 회사지만 다른 지점이라 남편 얼굴 볼 일도 없었거든요. 같은 지점이었으면 부부 사이 좋지 않다고 이상한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났을 텐데 지점이 달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남편도 싹싹 빈 이후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저도 먼저 연락하긴 싫어서 한 달 정도 별거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CCTV 설치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제거해야겠다 싶어서 핸드폰 어플로 들어갔습니다. 옷방에 설치했었던 홈 CCTV는 남편이 제거했는지 1번 카메라는 꺼져 있었고 복도에 설치한 CCTV는 그대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심심했는데 지난 내역 쑥 훑고 어플을 삭제해야지 싶었는데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신혼집을 여러 번 드나들더라고요. 과거 내역을 싹 훑어본 결과 남편은 외도 중이었고 기간은 제가 집을 나간 다음 날부터였죠. 그 외도 상대는 저희 회사 대리로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 대리가 저희 결혼식에 참석도 했었거든요. 시댁 도둑질 사건이 있었던 것도 얼마 전이라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그 사이에 바람까지 피고 있었을 줄이야. 복도에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서 음성을 켜고 들어봤습니다. 몰래 차 안에서 만나거나 사람 없는 데만 찾아서 데이트하다가 차장님 집에서 편하게 데이트하니까 너무 좋다. 거의 나 혼자 자취한다고 보면 돼. 안 들어와. 아마 올해 안에는 이혼하지 않을까? 아, 맞다. 혼인신고 안 했지? 그냥 지금도 헤어졌다고 보면 돼.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은 몰랐는데. 자기, 이렇게 금방 쪽낼 거 결혼을 왜 했어? 그러게, 윤지랑 결혼하지 말고 자기랑 결혼할 걸. 잘못 선택했네. 그래도 잘 사는 처가 덕 많이 봤지. 갈라서고도 당분간은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아무튼 이렇게 금방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선물 받는 기분이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자기 먹고 싶은 걸로 배달시켜 먹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 하면서 아주 깨가 쏟아지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들어봤을 때 결혼 전부터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상간녀는 제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까지 같이 찍으며 축하한다고 해줬었는데 저를 기만한 행동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댁 도둑질 사건은 정말 귀여운 해프닝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상간녀한테 업무 관련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숨을 크게 들이키고 내쉰 후 마음을 좀 진정시킨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보고서 승인권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그 건 빨리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확인 후에 승인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후에 바로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밝게 통화하는 모습에 화가 났지만 꾹 눌렀습니다. 참, 요즘 강대리님 예뻐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혹시 연애해요? 어머, 정말요? 어떻게 알았지들? 네, 저 남자친구 있어요. 사귄 지는 좀 되었는데 요즘 남자친구랑 사이가 더 좋아가지고 표정에서 티가 났나 봐요.
아, 그래요? 몰랐네. 결혼할 때 남자친구도 같이 데려오지 그랬어요.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요. 팀장님은 어때요? 결혼 생활 좋아요? 글쎄요. 강대리가 내 남편이랑 같은 부서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남자친구랑 결혼하게 되면 저 꼭 불러줘요. 내 결혼식에도 왔는데 나도 당연히 가야지. 정말요? 정말 올 거예요? 꼭 오셔야 해요. 녹음해둬야겠다. 녹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저 업무 통화할 때는 자동 녹음 되니까. 알겠어요. 그럼 꼭 오세요, 팀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남편의 상간녀가 나도 알고 있는 사람이란 것도 화가 났지만 그 상간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절 매기는 느낌의 대화가 매우 불쾌했습니다. 바로 남편한테 가서 따지는 것 말고 제대로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첫째 언니랑 둘째 언니랑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회의를 했습니다. 진짜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네. 결혼 반대할 때 끝까지 반대했어야 했는데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다. 내 말이 진짜 우리 윤지가 100배 1000배는 아까웠다고. 그 미친 새끼 하지 말라는 나쁜 짓은 다 하네 다 해. 죽일 놈 진짜 쳐 죽일 놈. 저보다 더 화가 난 언니들 보니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일단 나중에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일단 우리가 확실한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 언니 친구가 변호사인 거 알지? 물어봤는데 사실혼 관계여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대. 상간녀가 심지어 같은 회사 사람이고 결혼식까지 참가했다고 했지? 신부 대기실에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 미친년이야 진짜 그거. 결혼식 하면 진짜 올 거냐고 얘기하는 속내 자체도 아주 까맣고 더러워. 지는 행복하게 살 것 같나? 도둑질하는 시댁에 신혼집에서 바람피는 남자애 아주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든든한 첫째 언니 덕분에 소송 관련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불같은 둘째 언니가 저보다 더 화를 내고 욕해줘서 속 시원했죠. 소송 전에 상간녀를 먼저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도착했고 10분 정도 지나니 상간녀가 들어왔습니다.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팀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무슨 일로 우리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무슨 일 같아요? 짐작 가는 건 없어요? 글쎄요.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모른 척하는 상간녀의 뺨을 내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흥분하면 더 이상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또다시 호흡을 가다듬었죠. 나중에 소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핸드폰 음성 녹음도 켰습니다. 나 강대리 남자친구가 너무 궁금한데. 제 남자친구요? 팀장님이 제 남친이 왜 궁금하시죠? 왜 궁금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눈치챌만 하지 않나? 어머, 설마 차장님이 다 말했나? 그런 얘기 없었는데? 진짜 가증스럽다 강대리. 그래서 언제 헤어지실 거예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하셨다면서요. 언제부터 만났어요? 결혼 전부터? 대충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나랑 결혼하게 됐어? 차장님이 결혼한다니까. 그럼 그만 만났어야지. 차장님이 자꾸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제가 알고 있다고 하면 당황하거나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네가 먼저 꼬셨니? 차장님이 먼저 저 좋다고 따라다녔어요. 그때 팀장님이랑 헤어진다고 해서 만났는데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아무리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해도 상대가 유부남인데 그걸 또 받아줬니? 저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데 어떡해요. 어차피 팀장님은 이제 차장님 사랑 안 한다던데. 굳이 저를 만나서 불륜을 저지른 이유 따위 알아봤자 정신건강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에 회사 홈페이지에 제 이름으로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남편이 제 결혼식에 참석했었던 회사 대리랑 바람이 났습니다. 였죠. 그리고 그 증거로 홈 CCTV 증거 화면으로 다정한 그들의 모습을 캡처했고 초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얼굴은 모자이크 했습니다. 게시글에는 그들의 대화했던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죠. 제 전화기엔 불이 났습니다. 윤지 팀장,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아니 괜찮아? 괜찮은 거야? 괜찮은 척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괜찮지 않아요. 아니 강 대리는 자기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어? 어머, 이 차장도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보는 줄 알았지. 실제로 내 주변에 일어날지는 몰랐네.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유, 내가 화가 다 나네. 신혼집에서 당당하게 바람을 펴? 그러게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당장 그 지점에 찾아가서 뺨이라도 날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가지 않아도 되었죠. 왜냐하면 남편이 제가 있는 곳으로 왔거든요. 모든 직원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제자리에 있는 곳으로 왔어요. 너 어디까지 할 셈이야? 뭘? 항상 적반하장으로 화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나?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먼저 사과를 해야지. 내 인생까지 망칠 거야? 내 인생도 같이 망쳐졌다는 생각은 안 해? 역시나 이번에도 먼저 사과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티격태격하고 있자 부장님이 나섰습니다. 이 차장이 여기 당당히 와서 소란 피울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당당하다고 윤 팀장한테 와서 따지는 거지? 누가 보면 윤 팀장이 바람핀 줄 알겠어. 부장님 말씀에 할 말이 없는 남편은 바로 회사를 나갔습니다. 소란스러운 틈에도 업무는 해야 했기에 처리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에 대표님 호출을 받아 대표님께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방에 들어가니 남편과 상간녀도 호출을 받았는지 먼저 앉아 있더라고요. 상간녀는 뭐가 억울한지 질질 짜고 있었고 남편은 상간녀를 위로해주고 있었죠. 윤 팀장 왔어? 앉아봐. 네, 대표님. 지금 회사에서 난리난 게시글 윤 팀장이 직접 올린 게 맞아? 대표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대표님. 제가 직접 올렸고 모두 사실입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 이 차장이 말해봐. 그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야? 대답 안 할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기가... 그럼 강 대리가 얘기해봐. 대표님, 그게... 강 대리 울지 말고 얘기해. 내가 강 대리 위로해주려고 부른 게 아니야. 대표님의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상간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뭔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멍하게 대표님 방에서 앉아 있었죠. 아, 내가 진짜 살다 별일을 겪어보네. 이 차장이랑 윤 팀장 결혼한다고 해서 참석한 게 엊그제 같은데 회사에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불륜만 저지른 건가? 둘은, 아니, 이 차장이랑 윤 팀장 결혼한 거 우리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나? 강 대리도 참석하지 않았어? 아, 울어야 할 사람은 윤 팀장인데 왜 강 대리가 울어? 억울해? 뭐가 억울해서 울어? 지금 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아주 시끌시끌해. 내가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 이 차장이랑 강 대리는 이번 주 내로 그만 정리하는 게 좋겠어. 대표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건 없고 사과는 윤 팀장한테 하고 어차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얼굴 들고 회사 다닐 수 있겠어? 나도 이 이상 회사가 시끄러워지는 건 바라지 않아. 일단 그렇게 알고 둘은 나가서 정리해.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그리고 윤 팀장은 잠깐 남아서 나랑 얘기 좀 더 해.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가차없이 잘랐어요. 저에게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있으면 가라앉기는 하겠지만 견딜 수 있으면 버텨보고 아니면 그만둬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일단 계속 다니겠다고 말씀드리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나왔죠. 나왔더니 남편과 상간녀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이제 속 시원하세요? 이러려고 어제 저 만나자고 한 거예요? 너는 진짜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자기가 남편 간수 못해서 뺏겨놓고는. 뭘 뺏겨? 뺏긴 적 없어. 뺏은 애가 그렇게 뒤에서 몰래 연애하니? 그리고 별로 갖고 싶지도 않아. 버리는 거야. 너나 가져. 아, 맞다. 결혼식 참석 꼭 해달라고 했지? 내가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동네방네 소문 다 내줄 테니까 꼭 나한테 청첩장 보내줬으면 좋겠어. 너가 절대 오지 말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난 기필코 너네 결혼식 찾아가서 깽판 쳐줄 자신 있으니까. 너네가 직접 불러. 알겠지? 아, 축의금은 필요 없지. 그동안 내 집에서 둘이 신혼집처럼 썼잖아. 요즘 숙박비가 못해도 1박에 5만 원은 하는데 너넨 나한테 얼마를 줘야 되니? 아, 주인 허락 없이 지냈으니까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해야 하나? 농담이야. 하여튼 그것도 꼭 소송에 포함시켜 줄 테니까 단단히 각오해. 펄쩍 뛰는 둘을 뒤로 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의 친구분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속전속결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어요. 시댁 살고 있는 동네에는 첫째 언니가 몇 명 아줌마들한테 얘기를 흘렸더니 금세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신우랑 시모는 도둑질하고 남편은 바람 펴서 잘린 것까지 소문나서 손가락질을 받다가 못 견뎠는지 한 달 만에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다니던 회사 계속 다녔습니다. 물론 소문의 주인공으로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니 차차 잠잠해졌고 제가 피해자이다 보니 위로해주시는 분들, 같이 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사 다니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신혼집으로 지냈던 집은 팔았고 현재는 둘째 언니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둘째 언니는 더더욱 금이야 오기야 하며 저를 더 아껴주고 있습니다. 저의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합의금 위자료가 나름 짭짤하더라고요. 버티던 회사는 그만 퇴사해버리고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 두 언니까지 고맙게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서 골목길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단골도 많이 생겼고 커피가 맛있다고 입소문도 많이 나서 회사 다닐 때보다 좀 더 바쁘지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어서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되었던 속 시원한 결말이지 않나요?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던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저는 이번 추석에 언니랑 베트남 가려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크게 힘든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사람들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그 상황을 벗어나느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답니다. 이제는 많이 정리가 되어 이곳에서 사연을 들으며 함께 화내기도 하고 사이다 사연에 신나게 웃기도 하다 보니 저도 문득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한번 풀어놔 볼 테니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동기로 만나면서 시작되었죠. 사실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같이 야근하며 밥도 자주 먹고 동기라서 서로 의지하다 보니 저절로 가까워지더라고요. 제가 3살 더 어렸기 때문에 남편은 저를 거의 여동생 대하듯이 대했고 저도 친한 오빠처럼 느끼면서 퇴근 후에 밥도 자주 먹었네요. 내가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게 좀 놀랄 수도 있는데 난 너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거든?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면 어떨까? 갑자기 들으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다. 난 회사 오래 다니고 싶은데
만약 사귀다 헤어지면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내가 정말 잘할게. 왜 헤어질 생각부터 해? 잘 돼서 회사 사람들한테 청첩장 돌릴 수도 있는 거지. 나 정말 믿을 만한 남자야. 한번 믿어줘. 남편이 좀 점잖은 선배 스타일이거든요. 회사에서도 말도 별로 없고 친한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로 철벽치는 스타일인데 저와는 친해서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활발한 성격이라 두루두루 잘 어울리거든요. 평소에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고백을 하니까 저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어찌나 적극적으로 들이대는지 점점 저도 남편한테 빠져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사귀게 되었고 그렇게 1년 정도를 만났죠. 남편은 사귀는 내내 결혼하자는 말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은연중에 이 남자랑 결혼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한테 세뇌당한 건데 그때 당시엔 그게 다 사랑인 줄 알았으니까요. 우리 슬슬 결혼 생각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성격이 달라서 더 잘 맞는 것 같아. 너랑 있으면 항상 재밌고 우리 가족들도 다 조용한 분위기라 네가 우리 집 오면 더 사랑받을 것 같은데. 자기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셔? 형도 한 명 있다고 하지 않았어? 두 분 다 중학교 선생님이셨어. 지금은 은퇴하시고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시지 뭐. 형은 나처럼 직장 다녀. 근데 머리가 엄청 좋아서 서울대 나왔거든. 나만 좀 공부머리가 떨어지지 뭐. 자기도 그 정도면 좋은 대학 나온 거지. 서울대만 대학인가? 그거에 비하면 난 더 떨어지는 거네 뭐. 우리 부모님은 날 좀 일찍 낳으셔서 아직도 좀 젊으신 편이야. 저번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거의 우리 부모님이랑 띠동갑 차이 나실 것 같더라. 근데 아버님은 정확히 무슨 사업 하시는 거야? 아, 사업까진 아니고 장사하셔. 치킨집 하셔. 아, 치킨집. 예상외의 대답이라 좀 놀랐네. 나 치킨 좋아하는데 치킨집 사위되면 공짜로 먹는 거야?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시댁 상황도 괜찮고 이리저리 재봤자 이 정도 조건은 없을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결혼은 조건 맞춰서 열심히 재봤자 다 소용없는 일 같아요.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얽혀서 사는 일이고 평생 전혀 만나지 않았던 낯선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결국 사람 문제더라고요. 직장에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 한 명 있어도 회사 가기가 싫고 두렵기까지 한데 내 가족이란 사람이 너무 싫고 견딜 수 없다면 진짜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진짜 엄청 조용하고 말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도 진짜 점잖고 교양 있어 보였고요. 친정은 좀 시끌시끌한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제가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되긴 했었죠.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일부러 시댁 근처 괜찮은 한식당으로 예약을 했고 긴장도 참 많이 했네요. 친정 부모님과 가보니 이미 예비 시부모와 남편의 형까지 다 와 있더라고요. 좀 늦으셨네요. 이런 거부터 어떤 집안인지 보이는 법인데. 네? 지금 원래 약속 시간 10분 전인데요. 자기 시간 제대로 알려드린 거야? 얘가 벌써부터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잡네. 아휴, 이래서 집안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 건데. 시부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시모는 말끝마다 집안 타령을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뭐가 웃긴지 맨 끝에서 실실 쪼개고 있고 말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 엄마,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둘이 사랑하고 잘 살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치킨집이든 피자집이든 뭐가 중요하다고. 뭔 조상났나. 그 말에 모든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인사 갈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친정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말을 안 했던 거죠. 상견례 전에야 말했고 시부모는 치킨집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딴 태도를 보이는 거였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우리는 둘 다 교사였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가 좀 학구적이라서 새아가가 좀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학도 나왔고 요즘 사람이니까 잘 맞춰갈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연금을 받고 살아서 부족하진 않지만은 어디 아파트를 구해줄 만큼 돈이 많진 않습니다. 아, 그건 걱정 마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이라 결혼 자금만큼은 넉넉히 모아놨습니다. 요즘같이 다 힘든 시기에 남자만 집해오란 거는 잘못된 거지요. 그나마 돈이 좀 있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치킨집 하시면서 알뜰살뜰 모으셨나 보네. 그럼 요즘 애들 하는 식으로 반반 결혼시키죠.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이 결혼 진행 못합니다. 제가 남편을 째려보니까 아예 시선을 피해버리더라고요. 무슨 제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가 친정부모님을 완전 하대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는 순간 친정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고 결혼도 다 때려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일단은 자리가 끝날 때까지 참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남편이 저를 잡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진짜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좀 교사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세셔. 예전부터 비슷한 집안 사돈 만나서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하셨는데 자기 부모님이 너무 젊으시고 좀 다르셔서 당황하셨나 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딱 보니까 우리 아빠가 치킨집 한다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건데. 아니 솔직히 웃긴 게 그럼 뭐 의사나 변호사 집안 딸이라도 데려오길 바라셨대? 나랑 자기랑 같은 회사 다니고 다 비슷비슷한데 뭔 욕심을 그렇게 부리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평범한 회사 다니는 집을 원하신 건데 치킨집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지. 암튼 우리 부모님이 다 잘못하신 거야. 진짜 미안해. 내가 다신 이런 일 없게 확실히 부모님께 말할게. 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시작부터 이런 대우 받으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갖자. 저는 헤어질 생각을 하고 남편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 저한테 더 매달리고 심지어 비밀 연애였는데 회사 사람들 다 알게끔 회사에서도 저한테 매달리는 거 있죠. 사내 연애도 다 까발려지고 남편이 결혼을 쭉쭉 밀고 나가는 통에 어느새 떠밀려서 결혼식장까지 가게 됐네요. 이때 정신줄 잘 잡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놈의 정이 뭐라고 사람들 눈이 뭐라고 결혼을 진행했던 저를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네요. 이왕 결혼을 했으니 시댁과 잘 지내고 귀여움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신혼 때부터 일주일에 2번은 시모한테 전화하고 자주 시댁에 찾아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갈 때마다 친정 부모님이 백화점에서 산 과일 세트나 고기 세트를 챙겨주셔서 시댁에 가져갔는데 반응이 영 별로더라고요. 넌 벌이도 많지 않으면서 또 백화점에서 사왔어? 시장 가면 더 싱싱하고 저렴한데 말이야. 집에서 경제교육을 전혀 안 받았니? 그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 특별히 사다 주셨어요. 아무래도 백화점 과일이 더 신선하긴 하거든요. 글쎄다. 내가 백화점 거 잘 사 먹진 않았지만 난 시장에서 사 먹는 거나 별 차이 없는 것 같다. 너네 부모님도 돈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사치 부리는 거 아니니? 저번에 너희 엄마 옷 보니까 비싼 거 입고 왔던데. 그렇게 돈을 펑펑 쓰니까 말년에 치킨집이나 하고 있지. 어머니, 왜 자꾸 말끝마다 치킨집 하세요? 우리 치킨집 아버지도 않으셨잖아요. 어머니는 치킨 안 드세요? 치킨집 사장은 교사보다 더 급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요. 다들 열심히 돈 벌고 사는 거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진짜 기분 나빠요. 어머머머, 얘 대드는 거 좀 봐.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뒤에 자동으로 치킨집 하는 부모가 딸 자식 가정교육을 못해서 그렇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솔직히 교사랑 치킨집 하는 거랑 어떻게 같니? 교사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치킨집 하는 게 그 정도의 노력에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 막말로 회사도 못 들어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치킨집이라 너도 나도 하는 거 아니니?
어디다 교사랑 치킨집을 동급 취급해?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상 대화는 더 못하겠네요. 우리 부모님이 치킨집 하는 게 너무 못마땅하신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치킨집 문 닫으시면 저도 그때 찾아뵐게요. 그때까진 저 볼 생각 마시고요. 뭐? 아니, 지금 뭘 하는 거야? 너 누가 시애미한테 그렇게 행동하니? 당장 무릎 꿇고 싹싹 안 빌어? 저는 화가 나서 챙겨온 과일 세트를 그대로 들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나서 씩씩대고 있는데 남편이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우리 집 갔었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전화를 하시냐? 치킨집 하는 우리 집이랑 나를 너무 꼴보기 싫어하길래 이제 니네 엄마 안 보러 간다고 했다. 왜? 또 그 얘기야? 내가 너한테 하도 들볶여서 이젠 치킨이란 말만 들어도 경기 일으키겠다. 엄마 좀 이해해달라고 했잖아. 워낙 교사 자부심이 세셔서 다른 데서도 그렇게 말하셔. 다른 데서도 그렇게 말하면 니네 엄마 진짜 다른 데서 왕따 당해. 교사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게 문제라는 거야. 난 시댁에 할 만큼 했어. 갈 때마다 무시당해도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어. 이젠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난 니네 집 안 갈 거야. 확실히 말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렇게 남편하고도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거기다 같은 회사를 다니니까 결혼 후로 더 불편하더라고요. 싸우면 다 티나니까 다들 싸웠냐고 농담이나 해대고 말이죠. 남편한테도 너무 서운했던 게 제가 같이 친정 부모님을 찾아뵙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절대 안 가더라고요. 나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잠깐 들릴 건데 같이 가자. 부모님도 자기 본 지 꽤 됐다고 보고 싶어 하셔. 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자. 장인장모님 불편하시게 뭘 얻어먹어. 장사 힘들게 하실 텐데. 근데 이번 주엔 못 갈 것 같아. 미안한데 다음에 같이 가자. 가만히 보면 은근히 우리 집에 가자고 할 때마다 바쁘다고 하더라. 아님 평일에 같이 퇴근하고 우리 치킨집 한번 갈래?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우리 집 치킨 맛있어. 아님 우리 팀 회식 우리 치킨집에서 하자고 해볼까? 야, 무슨 회사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갈 생각을 해. 치킨집 딸인 거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 진짜 됐다. 말을 말자. 암튼 요즘 프로젝트 새로 시작해서 바쁘니까 나중에 가자, 나중에. 남편이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시모와 똑같이 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아무리 그래도 장인이 하는 치킨집 한 번도 안 가고 명절 때만 가서 눈도장이나 찍으려는 남편의 얍삽한 행동에 정이 떨어졌죠. 시모의 괄시도 점점 심해지고 시모 목소리만 떠올라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결혼 생활 자체도 이어나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때부터 슬슬 이혼을 혼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몰래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헤어진다면 같은 직장을 다닐 수 없을 테니까 먼저 철저히 준비를 해두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댁과 연락을 끊은 지 6개월이 넘어갔고 자존심 센 시모도 저한테 절대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화해서 싹싹 빌길 바라는 모양인데 저야 시모가 연락 안 하니 편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처음 맞는 설날이 다가왔어요. 시모의 사주를 받은 듯한 남편이 절 계속 압박하기 시작했죠.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설날엔 찾아뵈야 될 거 아냐. 어머니한테 전화드리고 이제 그만 풀어. 어머니도 은근히 네 전화 기다리는 눈치셔. 어딜 보나 성에 안 차는 며느리인데 어머니도 나 보기 싫으실 거야. 자기 혼자 찾아뵙고 와. 야, 너 진짜 이럴래? 나도 참을 만큼 참아줬어. 너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개무시하는 거라고. 시부모님이 서운하게 해도 며느리가 참고 좀 싹싹하게 대해야 될 거 아냐. 밝은 성격이라 우리 가족하고도 잘 지낼 줄 알았더니 이건 아주 싸움딱이야, 싸움딱. 그러는 자기는 왜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하는데? 지금까지 안부 전화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내가 전화할 때 바꿔주면 마지못해 인사나 하고. 무슨 사위가 안부 전화를 해? 회사 선배들한테 물어봐라.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암튼 이번 설날에 무조건 같이 가. 마지막 기회야 진짜. 제가 꼼짝도 하지 않자 설날 전날부터는 아주 사정을 하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같이 가줘. 제발 부탁이야. 설날만 가면 내년 추석 한 번만 가면 되잖아. 이번에 안 가면 진짜 이혼하라고 하실걸? 너 나랑 이혼할 거야? 아니잖아. 제발. 저도 뭐 잘한 것만은 없으니 마음 굳게 먹고 구정에 시댁에 갔어요. 제가 시댁에 간다니까 친정 부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네가 그동안 시댁 안 찾아뵈니까 나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 이번에 가서 잘 풀고 와, 응? 저는 시댁으로 향했죠. 역시나 시모는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왕 온 거 저도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시모한테 너스레도 떨고 분위기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음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부터 시작해서 허리 필 시간 없이 계속 일을 시키더라고요. 너는 친정에서 요리를 전혀 안 해봤니? 어쩜 칼질도 이렇게 못해. 너 우리 아들 밥은 해주니? 딱 보니까 맨날 배달이나 시켜먹게 생겼네.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그런가? 어머니는 그럼 결혼 전부터 매일 요리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자라온 환경이 어때서요? 또 말대다. 내가 너랑만 있으면 머리가 아파. 같이 있는 게 아주 고문이야, 고문. 입 열지 말고 얼른 만두나 마저 빚어. 저 진짜 설날에 만두 만드는 건 처음 봤네요.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건지 만두 피까지 빚게 하는데 아침부터 해도 만두소가 줄지를 않아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뭘 하는지 한번 내다보지도 않고 아주버님과 시부와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서 한마디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명절이라 함은 시끌벅적한 맛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집안이 얼마나 조용한지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어도 거실 텔레비전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재수씨 나와봐요. 뭔 일인가 싶어서 거실로 급하게 나가보니까 아주버님이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뉴스에 재수씨 아버지 아니에요? 텔레비전을 보니 설날을 보내는 자영업자들 뭐 이런 뉴스인데 결론은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는 이딴 내용이었죠. 요즘 치킨집이 한 달이 건너서 생겨서 엄청 힘들다며요. 재수씨 집은 괜찮아요? 한 달에 200은 버나? 형, 뭔 소리를 그렇게 해. 그만해. 뭘 그만해. 현실을 말해주는 건데. 그러는 너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장인이 하는 치킨집도 한 번 안 가봤다며? 왜 안 가는데? 너도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야, 나라면 장인 힘드신데 가서 닭 튀기고 서빙도 하고 도와주겠다. 아주버님, 그만하시죠. 지금 좀 선 넘으신 것 같거든요. 아니, 있는 그대로 말해준 건데 뭐가 선을 넘어요? 선 넘은 건 재수씨가 우리 엄마한테 한 거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했으면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시모가 큰아들한테도 아주 하소연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평소에 제 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왔으면 음식하느라 진 빠진 저를 불러서 저딴 얘기를 짓거릴 수 있는지 기가 막혔죠. 아주버님이야말로 우리 친정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사과하세요. 뭐 200은 버냐고요? 그럼 아주버님은 그 잘난 회사 다녀서 한 달 월급 얼마나 받는데요? 네? 얘가 어디서 뭘 잘했다고 또 싸움닭처럼 언성을 높여? 아휴, 진짜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조용하고 평화롭던 우리 집이 아주 돛대기 시장판이 따로 없다. 애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격이 떨어질 수가 있니? 도대체 이 집 구석에 얼마나 잘났길래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요? 우리 아빠가 치킨집 하는 게 무슨 죄예요? 아주버님, 얼른 사과하세요. 사과하라고요. 이게 진짜 고삐 풀린 망아지도 아니고 그만 못해? 진짜 어이없게도 시모가 제 등짝을 엄청 세게 내리치는 거 있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시모를 째려봤어요. 이거 눈빛 좀 봐. 너는 오늘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다. 시모가 이를 악물고는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정신없이 몸이 흔들리면서도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더 저를 절망시켰던 건 지 엄마가 뭘 하는지 뻔히 보면서도 움직이지도 않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던 남편이었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시모를 밀어버렸어요. 시모가 아구구 소리를 내며 주저앉자 두 아들이 지 엄마를 바로 붙들어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모한테 되받아치려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남편이 현관으로 나가보고는 깜짝 놀라 문을 열더라고요. 마치 짠 것처럼 친정 부모님이 오셨던 거예요. 아이고, 이거 실례가 많습니다.
제가 사돈보다 나이도 어리고 우리 애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인사드릴 겸 들렀습니다. 친정아버지 손에는 딱 봐도 고급스러운 포장의 한우 세트가 들려있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들어오자마자 냉랭한 집안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말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답니다. 저를 보고는 점점 일그러지던 그때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너는 왜 그러고 있니?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눈은 왜 그래? 너 울었어? 저는 엄마의 말에 제 모습을 내려다보았죠. 하루 종일 음식 만드느라 얼굴엔 밀가루가 묻어 엉망이고 누가 봐도 힘들게 일한 모습이더라고요. 시모한테 머리채까지 잡혀서 머리는 엉망이고 얼굴도 울어서 벌게져 있고요. 결혼하니 확 달라진 모습에 부모님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기 부끄럽더라고요. 지금껏 명절 때는 친구들과 여행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과 간단하게 상 차려서 먹기나 했었지. 이렇게 하루 종일 전부치고 만두까지 빚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친정엄마도 확 변한 제 모습을 보고 속상하신지 울상이 되시더라고요. 너 무슨 일 있냐고. 창서방, 무슨 일 있었나? 얘 꼴이 왜 저래? 누구한테 머리채 뜯긴 사람처럼. 아니 무슨 명절에 사돈집에 찾아올 생각을 해요? 난 설날에 사돈이 온 건 보다 처음이네.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뭐 이리 비싼 걸 사와요? 이런 거 사오면 옳다구나 하고 받을 줄 알아요? 더 부담만 돼요. 수준 맞춰 사세요. 우리 수준이 어떻다고 자꾸 수준 하세요? 이 정도는 충분히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식구도 많지 않으면서 무슨 만두까지 빚고 며느리 하나 있으면서 애 잡으려고 그러세요?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무슨 말이래? 그쪽 집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집안은 명절이며 제사며 다 규율에 맞춰서 해야 할 음식이 있어요. 이래서 사돈이 격이 맞아야지. 옛날 같으면 돛대기 시장에서 닭 장수하는 집안이랑 양반 집안이랑 사돈 맺은 거지. 아휴, 진짜 속상해서. 부자 하니까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시네요. 그쪽이 그렇게 잘났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우리 귀한 딸을 무슨 하녀 취급을 하고. 뭐? 닭장수? 이 여자가 진짜. 뭐 이 여자? 이거 봐. 그 엄마의 그 딸이네. 이렇게 교양이 없는 집구석이랑 뭔 말을 하겠어. 너 봤지? 엄마가 결혼 전에 잘 생각해보라고 했지. 여자의 눈이 돌아가지고 천지분간도 안 하고 결혼하더니. 어머니! 말 좀 가려하세요. 어머니야말로 사돈을 그렇게 무시하고 막말하는 건 교양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 머리채 잡는 건 교양이 있는 거냐고요? 너 그만 안 해? 왜 자꾸 어머니한테 대들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너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수준 떨어지는 거야, 알아?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는 소리 듣는다고. 아, 그래? 그게 네 본심이구나. 너는 뭐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데. 그래, 내가 여기서 빠져줄 테니까 니네 엄마 수준에 딱 맞는 교양 있는 집안 여자 찾아봐. 너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뭐? 머리채를 잡았어? 진짜야? 사부인, 우리 딸 머리채 잡았습니까? 아니, 애가 얼마나 버릇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러게 가정교육 똑바로 시켰어야지. 이 여자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뭔데 우리 딸한테 손을 대? 아주 상종 못할 집구석 아니야? 당장 갈라서 이딴 앞치마 갖다 버리고 당장 나와! 친정엄마가 앞치마를 벗겨서 남편 얼굴에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죠. 장모님,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너 지금 이렇게 나가면 진짜 이혼이야.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저는 악을 쓰는 남편과 시모를 뒤로 한 채 친정 부모님과 함께 그 집구석을 나와버렸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죠. 어차피 결혼 전에 쓰던 물건들이며 옷도 거의 다 그대로 있어서 친정에서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정도였어요. 그렇게 명절 연휴가 다 지나고 저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남편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지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진짜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우리 어머니 진짜 화나셨어. 너랑 당장 헤어지래. 네 버르장머리 고쳐놓을 때까지 절대 전화도 하지 말라셔. 너 당장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해. 알았지? 너야말로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너네 집에 인사까지 하러 간 우리 부모님한테 너 인사나 제대로 했니? 아, 아니다. 다 귀찮고 진짜 그만하고 싶어. 나 진짜 니네 가족이랑 같이 지낼 수가 없으니까 이혼해.
이혼이 그렇게 쉽냐? 혼인신고 도장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혼을 해? 그래, 나도 너랑 어머니랑 싸우는 거 진짜 지겨워. 평생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남편은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홧김에 이혼을 하자는 건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은 정이 있었던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명절 때 시댁에서 나오고 나서 친정 부모님과 오래 대화를 나눴는데 부모님도 저의 결심에 힘을 보태주셨답니다. 요즘엔 이혼한 거는 흠도 아니라더라.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뒤돌아 나와야지. 깊고 어두운 터널 속을 계속 걸어갈 이유는 없지 않니? 네가 어떤 결심을 하든 우린 네 편이다. 상견례 때부터 그 옆에 내가 우리를 무시하는 거 참고 참았는데 이대로 가면 더하면 더했지 나아질 수가 없어.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어? 너 아직 젊으니까 잘 생각해. 그 옆에 내랑 몇십 년을 얼굴 맞대며 시집살이 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속이 다 문드러져. 저는 휴가 냈던 일주일 동안 그동안 연락해왔던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다행히 좋은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할 수 있었죠. 다음 달부터 출근을 하기로 하고 지금 다니던 회사에는 조용히 퇴사 신청을 했답니다. 인사부에 친한 동료가 있어서 남편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죠. 제가 회사에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도 않은지 남편한텐 2주가 지나도 전화 한 통에 오지 않더라고요. 상황을 보니 시모가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 같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혼을 결심한 저에겐 전혀 먹히지 않았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일 주말인데 시간 돼? 우리 부모님이 당신이랑 시부모님이랑 우리 치킨집에 초대하고 싶으시다는데 내일 치킨 먹으러 와. 주소 알려줄게.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 내가 부모님 모시고 갈게. 벌이도 시원치 않으실 텐데 내일 내가 시원하게 한번 팔아드려야겠다. 드디어 기다리던 다음 날 저녁이 됐답니다. 친정치킨집은 서울에서도 유명한 번화가에 있거든요. 남편이 전철을 타고 온다기에 전철역 앞에서 기다렸죠. 남편과 시부모가 모습을 나타냈고 시모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매섭게 째려보더라고요. 진짜 이혼당할까봐 무섭긴 무서웠나 봐? 우리 아들이 너한테 넙적 엎드려서 빌기라도 할 줄 알았어? 저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앞장서서 혼자 걸어나갔어요. 친정아빠가 하시는 치킨집 앞에 섰죠. 여기가 아버님 치킨집이야? 2층까지 치킨집인 거냐? 무슨 치킨집이 이렇게 커? 동네 배달하는 코딱지만한 가게인 줄 알았더니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따라 들어온 남편과 시부모가 넓은 홀을 가득 채운 테이블과 손님들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거의 1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열심히 서빙을 하고 있었고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친정아버지가 시부모를 발견하고는 지나가던 직원 한 명을 불렀죠. 저기 테이블에 저 사람들 앉게 자리 만들어주고 닭 2마리 푸짐하게 드려라. 마지막 볼 사람들인데 대접은 해줘야지. 앉으세요. 우리 집 치킨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거든요. 왜요? 우리 아빠 혼자 기름 앞에서 닭 튀기고 배달도 혼자 나갈 줄 알았는데 너무 멀끔하게 카운터에 앉아있어서 놀랐어요? 아니 여보, 이렇게 크게 하신다고 미리 말을 해줬으면 좋았잖아. 아니 나를 먼저 데려왔어야지. 나 치킨 좋아하는 거 알면서. 놀고 있네. 결혼 전부터 우리 치킨집 가자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그때마다 핑계대면서 안 온 게 누군데 이래? 왜? 오면 진짜 배달이라도 시킬 줄 알았니? 우리 사돈이 그렇게 비싼 선물만 주신 이유가 있었네. 장사가 이렇게 잘 되시니까 여유가 많으셔서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정도면 한 달에 얼마나 버시니? 1,000만 원 정도 버시니? 1,000만 원이요? 역시 교사만 하셔가지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나 봐요. 아줌마한텐 1,0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죠? 하긴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주위에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있으니 알 수가 없겠네요. 연금 한 달에 둘이 합쳐서 4,500이나 받나요? 아줌마가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 치킨집 월 수입이 7,000이에요, 7,000. 뭐 아줌마? 너는 좋게 봐주려고 해도 도무지 좋게 봐줄 수가 없어. 젊은 애가 격 떨어지게 진짜.
시어머니한테 아줌마? 너 미쳤니? 그리고 7천?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치킨집 주제에 무슨 7천을 벌어? 이제 이혼할 마당에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7천? 아니 그럼 연수입이 얼마야? 거의 8억이잖아. 알고 보니 우리 사돈이 아주 대단한 사업가셨네요, 그려. 뭐 8억? 진짜야, 여보? 진작에 나한테는 말을 해줬어야지. 부부 사이에 이래도 돼? 이혼할 마당에 부부 소리가 잘만 나오네. 그렇게 사랑하면서 네 엄마한테 머리채 잡히는데 멀뚱멀뚱 보고만 있니? 왜? 너도 내 버르장머리 좀 고치려고 그랬어? 여보, 이혼이라니. 우리 오늘 양가 집안 화해하러 온 거 아니야? 난 절대 이혼 안 해. 못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옆에서 듣고 있던 친정아버지가 남편한테 호통을 치기 시작했죠. 어디서 그지 같은 것들이 우리 귀한 딸을 데려다가 무시를 해?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것들이 치킨집 한다니까 사람을 깔보고 말이야. 남자 새끼가 번듯한 아파트 하나 해오지도 못하는 거 딸 자식이 좋다니까 참고 결혼시켰는데 말이야. 다 필요 없고 당신네도 당신네 수준에 맞는 며느리 다시 골라서 결혼시켜. 나도 우리 집에 어울리는 사위 내가 골라서 결혼시킬 거니까. 이런 찌질한 놈이랑은 당장 이혼해. 친정아버지는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답니다. 남편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막 구겨버리고 친정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죠.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아버님 어머님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저는 절대 이혼 못합니다, 아버님. 아유, 사돈. 가족끼리 좀 다투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일로 이혼을 시키나요? 더 큰 고비가 와도 다 넘기고 사는 게 가족이죠. 안 그러니 세아가? 내가 앞으로 잘하마.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결혼하고 한 번도 못 들어본 새아가 소리를 다 들어보네요. 난 마음 굳혔으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해줘. 여보, 제발 네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혼은 절대 못해. 우리 일단 대화를 해보자. 우리 서로 얘기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됐잖아, 여보.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자 눈물 콧물까지 쏟으며 매달리더라고요. 시모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쯧쯧 차자 남편이 시모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어머니도 무릎 꿇고 빌어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내가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그놈의 자존심 세워요? 빨리 빌으라고요. 당황한 시모가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됐다고 말을 해줄 걸 기대라도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시모를 빤히 바라봤죠. 제 눈빛을 읽은 시모가 억지로 제 앞에 무릎을 반만 굽히고 앉더라고요. 우리 세아가 다 내 탓이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네가 얼굴 보지 말라면 내가 연락도 안 와봐. 이혼만 하지 말아주렴. 다른 사람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 그 못 빼면 다 없던 일 되나요? 피가 철철 나죠. 아줌마가 나한테 한 일은 그런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다고요. 난 당신한테도 당신 부모한테도 다 정 떨어졌으니까 계속 이혼 안 한다고 우기면 소송할 거야. 그렇게 알아. 저는 남편 손을 착 쳐버리고 치킨집을 나와버렸어요. 나중에 친정아버지가 말해주시기로는 치킨집을 나가서도 1시간 넘게 남편이 시모한테 소리치고 울고 난리를 쳤다네요. 지도 우리 부모님 무시하고 치킨집 한번 오지도 않았으면서 모든 탓을 지 엄마한테 돌리는 것도 참 정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시모를 들들 볶았으면 시모가 매일같이 전화가 오고 전화 안 받으니 매일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내용이야 매일 똑같았죠. 미안하고 이혼은 하지 말아달라. 가족끼리 다시 잘 지내보자는 말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오히려 합의이혼보다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줘서 법원에 가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말이죠. 남편은 절대 이혼 못한다고 하더니만 제가 소송을 거니까 바로 지도 변호사를 선임하더라고요. 이왕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확실히 해야지. 집은 4명이니까 내가 가져갈게. 당신 집은 돈 많잖아. 내가 이혼 당하는 거니까 위자료는 줘야지. 끝까지 그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전세금 내라고 송금한 내역이 떡하니 있는데 네 명이면 네 거니? 위자료는 네가 줘야 될 거야. 그렇게 6개월 만에 이혼 판결이 내려졌네요.
결혼 생활이 짧았기 때문에 각자 해온 것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판결이 났답니다. 그리고 제가 시모가 저한테 했던 전화통화 녹음이나 메시지를 증거로 남겼기 때문에 결혼 파탄의 제공은 제가 아니라 남편 쪽인 걸로 판결나서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뭐 코딱지만한 돈이지만 그 인간한테서 위자료를 받는 게 의미 있는 거니까요. 저는 신혼집 처분하면서 전기 주전자까지 알뜰하게 다 챙겨와서 중고마켓에 다 팔아버렸어요. 한 푼이라도 더 남겨야지 그 인간 좋은 일 시키기는 싫었거든요. 6개월 동안 끈질기게 이혼 못한 다음에 찾아왔던 남편은 이혼 판결 날엔 술에 잔뜩 취해서 친정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혼하니까 아주 속 시원하겠다. 너처럼 모진 애는 처음 본다. 이혼 서류 내밀기 전부터 직장까지 바꾼 거 보면 답 나오지. 어디로 옮겼어? 다른 사람들 말로는 더 좋은 데라며? 당신이 알 거 없고 다 끝난 마당에 왜 여기 와서 추태야? 또 찾아오면 진짜 경찰 부를 거야. 다신 찾아오지 마. 여보, 난 당신이랑 헤어졌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 좋았을 때를 생각해봐. 당신이 우리 어머니랑 영 끊으라면 끊을게. 제발 다시 합치자. 내가 아버님 가게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도울게. 치킨 먹으러 오라 그럴 땐 그렇게 핑계대고 안 오더니 왜 마음이 변하셨을까? 자꾸 찾아오는 당신 때문에 우리 이사 갈 거니까 앞으로 또 찾아와봤자 소용없을 거야.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10분 안에 안 사라지면 진짜 경찰 부를 거야.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이렇게 빌게. 전 남편은 손까지 벌벌 떨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제가 손을 내치자 이번엔 저의 손목을 잡으려는 전 남편을 거칠게 밀어버렸죠. 남편이 중심을 잃고는 철푸덕 엉덩방아를 찢는 꼴이 우습더군요. 또 찾아오기만 해봐. 네 그 잘난 교사 집안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니까. 저는 거칠게 문을 닫고 들어와 버렸죠. 10분 후에 현관을 살펴보니 가고 없더라고요. 고작 10분도 못 기다리고 갈 거면서 무슨 천년의 사랑인 양 울면서 바들거리는 꼴이라니. 진짜 다신 보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 후로는 다행히도 전 남편을 보지 않았어요. 진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도 했고 전 직장 동료들과 연락하지 않아서 소식도 모르고요. 저는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치킨집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근 1년 동안 이혼 소송에 전 남편한테 시달리느라 너무 힘들고 피곤했는데요. 이제야 좀 삶이 정리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처럼 하루하루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